결국은 검찰의 완전 해체, 결국은 검찰청이 없어지고 기소청으로 가는, 그게 좀 필연적이에요. 지금 처절한 복수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5년 동안 했던 그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검찰의 충격적인 내부 반응이 떴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정권 교체에 있어 유일하게 걱정될 단 한 가지 보고드립니다. 먼저 검찰 수장 출신인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검찰 내부에선 검찰은 이제 패족이라는 등 절망에 가까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간부급 검사는 윤 대통령이 총칼을 든 순간 게임은 끝난 것이라며 검찰을 포함해 국민 모두의 길이 험난해졌다고 말했고, 다른 간부급 검사도 너무 속상하고 착잡하다면서 검찰은 이제 패족 아니냐라고 자주적인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 출신들이 잇따라 요직에 발탁되며 검찰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걸 상기하면 극적인 반전을 맞게 된 겁니다. 또한 윤두창이 내란 피의자로 친정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결국 탄핵 소추까지 이뤄지면서 검찰 조직 전체에도 먹구름이 더 짙어진 상황. 이미 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잇따라 탄핵 소추됐고, 검찰 인사권을 가진 검사 출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내란 관여 의혹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보직이나 승진 인사도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국회에서 내년도 검찰 특활비 등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위기에 처했는데 앞으로 검찰청 폐지나 공소청 전환 등 검사들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률 개정도 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야당이 국회에서 빠르게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해 다가올 검찰의 몰락을 막을 방법도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해당 부분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날만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전투력을 더 증가시킬 분석이 SNS에서 화제입니다. 해당 내용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 2019년도부터 윤석열과 그 정치검찰 윤석열 사단의 멘탈리티는 전두환 신군부하고 똑같다. 그 얘기를 내가 그때부터 해서 8월 달부터. 왜냐하면 조국 일가를 사냥하는 거를 보면 그냥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성건 씨가 그 SNS에 어제 올린 거 보면 문익환 목사님이 6번 감옥을 가셨어요. 6번. 6번 감옥을 가셨고 새 대통령이 2번씩 보냈는데 그 어느 정권도 삼남 일녀 자식들을 건드린 사람은 경우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자의 이 멘탈리티, 그리고 그걸 둘러싼 정치 검사들의 사고방식과 그 정서 상태가 어떤지는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이제 조국 대표는 보면 이제 안 죽었어. 원래 윤석열이 조국 일가를 사냥한 거는 조국을 사냥하려고 했는데 사냥이 잘 안 되니까 배우자와 자식들을 인질로 잡고 가족 인질극을 벌였는데도 굴복 안 하니까 가족을 다 몰살했단 말이에요. 몰살했는데 그때 조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주 무슨 사모펀드 이런 건 다 근거 없는 걸로 다 드러났지. 그거 했다고 해서 사형시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건 사회적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거라고. 근데 조국의 사회적 생명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2년 동안 뭐 살게 될지 얼마 살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다음 주 초에 가면 정봉주 씨가 썼던 책이 있잖아.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리라. 운동 도구 없이 이 반중력 운동으로 근육을 만드는 그 요령들이 거기 다 있거든. 못 만들고 또 책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레지던스예요. 그 감옥이. 가서 책 읽고 체력 단련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면 더 풍성하게 자신의 사회적 생명을 꽃피워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국은 고생은 하겠지만 감옥에 가서 겨울에 고생이죠. 좀 추운 거 견디고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난 사실 좀 마음이 아파서 전화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멀리서 인사합니다. 잘 갔다 오라고. 그런 거고요. 그 조국 대표는 이게 결국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았고 거기 응했고 그 공격을 받으면서 한 달 남짓 법무부 장관을 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권한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완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온몸에 화살을 맞고 칼을 맞고 돌을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검찰의 완전 해체, 결국은 검찰청이 없어지고 기소청으로 가는, 그게 좀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은 멋지게 자기 생각에는 멋지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걸 하고 싶었겠지만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글로 가거든. 그러니까 조국은 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만신창이가 된 남자로서 이상한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은 검찰개혁은 완결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로 위로받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검사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그런 말 성립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 DNA라는 게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DNA를 가진 사람들이 검사가 되고 검사로 일하는 동안 그 DNA는 더욱 강화되고 오로지 권력 지향, 양지를 찾아다니는 아주 예외적으로 임원정 검사나 이런 분들이 예외적으로 있을 따름이지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검사들은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냥을 하는 사람이 사냥감이 빨리 안 잡힌다고 저렇게 조바심을 내면 어떡해. 지금 처절한 복수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5년 동안 했던 그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검란, 검찰 쿠데타 이것이 지금 정점으로 가서 꺾어졌고. 네, 공감합니다. 이제 검찰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 그건 국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제 표결 결과는 아쉬움 이것보다 저는 국짐이 더 망할 것 같아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는 분명히 기억돼야 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하는 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당사 등에 머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계엄은 잘못이라면서도 끝까지 탄핵 방대 당론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두창이를 쉐드치고 이재명 집권은 막아야 한다고 절규하더니 전날 표결에 전원이 참여했어도 찬성표는 12표에 그친 점은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국민이 어디에 있는지를 의심케 합니다. 이제 그들의 우리가 진빚이 없습니다. 국힘은 망할 것이고 탄핵안 가결로 전국 불확실성의 가장 큰 요인은 제거됐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선 최장 180일의 헌재 탄핵 심판이 남았습니다. 국가적 혼란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헌재는 집중 심리로 조속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체 9명 가운데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헌재의 탄핵 심판과 별개로 내란 수계, 윤두창과 김용현, 여인영 등 수하들에 대한 수사와 단죄는 영구적 사면 없이 평생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도록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 엄벌은 민주주의가 헌법을 지키고 역사에 분명한 교훈을 남기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사실 민주당에게 너무 좋은 것이 맞지만 원래 이런 상황일 때 보통 안 좋은 일이 터지거나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군량미도 떨어진 완전히 포위된 적군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대장이 있는 진영으로 돌격해서 장군을 사로잡는 거 이것 말고는 없죠. 그래서 민주당 자체적으로 오늘부터는 거의 가포경호에 맞먹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수 경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가 희망하는 감동적인 그날이 빨리 다가오길 기원하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